10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더웠어요. 한 36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10도고 지금 24도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원 와이프로 여기 온 지도 1년이 넘었고 지금은 이제 주재원 와이프로서 여기 멕시코 몬테레이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었어요. 주재원이 결정된 때가 2023년 11월이었고 이제 먼저 출국하는 반자 씨가 제일 먼저 했던 건 건강검진하고 그다음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이제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저는 뭘 했냐면 몬테레이에 대한 정보를 좀 검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멕시코 교민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도 이제 멕시코 교민 톡방이 있어서 이제 정보를 좀 하나씩 이제 모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재원 와이프가 하시는 블로그를 발견을 해서 그 블로그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반자 씨가 먼저 나가고 이제 집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도 출국 날짜를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사를 컨테이너 화물 이사를 했을 때 멕시코는 이렇게 물건 반입이 좀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실을 때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알려줬었는데 실으면 안 되는 품목이 식품이었어요. 먹을 거, 입에 들어가는 모든 먹을 거는 적재가 불가능했고 이제 의료용품이나 의약품도 당연히 안 됐고요. 그리고 뭐 세제, 치약, 샴푸, 뭐 폼클렌징, 퐁퐁 뭐 이런 실을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컨테이너를 타고 한 달 동안 이제 운송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의 우려도 있고 이게 파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용품 중에서도 이제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의료용품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화물 이사에 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안 되는 게 새 제품이 안 돼요. 다른 국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멕시코에서도 한 달 이내 그 새 제품은 이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은 다 포장을 뜯어오시는 걸 추천하고 이제 멕시코는 신발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신발장을 준비를 해오세요. 뚜껑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냄새나 위생상, 미관상 때문에 이런 신발장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좀 손때도 묻히시고 좀 사용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관을 할 때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 제품 같은 거를 가져오시면 이제 포장 태그는 다 뜯으시고 사용한 흔적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금지사항은 아니고 광고사항이었는데 이제 귀중품, 값비싼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왜냐하면 통관을 하게 될 때 물건 열어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 열어보고 닫을 때 이게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명품 가방 같은 거 담으셨다가 뭐 이제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값비싼 거는 뭐 집에 맡기고 오시거나 아니면 가져오시더라도 이게 기내 캐리어에 들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화물 이사를 할 때 싣고 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한국에서 쓰시는 가전제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집이 풀옵션이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가전은 전부 한국 집에 두고 왔고 이렇게 330리터짜리 김치 냉장고는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220V짜리 가전제품 가져오는 거 괜찮냐, 이제 변압기가 꼭 필요하다, 승합공사가 된 집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에게 승합공사를 요청을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돼지코를 꽂아서 쓰실 수는 없으니까 변압기를 최소 3kW 이상을 이제 챙겨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탁기는 안 돼요. 이 멕시코 집 배수 구조가 한국하고 달라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기 멕시코는 겨울에 추워지면 집이 굉장히 추워요. 오늘도 이제 9도까지 내려가서 조금 집이 추워서 전기장판 트는 집도 있었는데 집에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난방용품이 중요한데 전기장판 난방 텐트 같은 거는 꼭 필요하세요. 겨울용 이불도 필요하고요. 수면 양말, 히트텍, 기모자못 이런 것도 전부 필요해요. 겨울이 생각보다 집이 추워요. 여기가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이사를 할 때 이제 겨울 용품을 좀 든든히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아이들 공부 같은 거 이제 여기 멕시코는 좀 필기구 같은 노트, 연습장 같은 게 조금 한국보다 비싸고
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노트 같은 거는 뭐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뭐 우리 집에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연습장 같은 거 근데 준비해 오시면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화물이사에 이제 공간이 남으면 그런 필기구나 연습장 노트 같은 거 가져오시고 책도 양껏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여기서 책을 뭐 중고로도 구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해외 배송으로도 이제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에 이사를 오니까 이게 컨테이너로 올 거 아니에요. 책을 좀 넉넉히 가져오면 나중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부피만 차지하고 필요 없다 하면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부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저는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막 비싼 거 가져오지 마시고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싼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다이소 제품보다 훨씬 질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다이소에서 물건을 쓸어 오셔도 전혀 가족 단위로 캠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몬테레이 근교에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 용품도 뭐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뭐든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으면 다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하자니 비싸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여기서 한국에 있었던 거 다 가져오시되 새 제품은 안 돼요. 새 제품은 다 포장지 뜯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조립식 가구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혹시 분해해서 가면 현지에서 조립해주냐 이런 글도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립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거는 내가 계약한 그 이사 업체에게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간은 한 30일에서 한 45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관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6일 정도 걸렸어요. 해외 이사를 끝내고 나서 짐을 제가 직접 들고 갈 짐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세관이 되게 까다로워요. 네, 먹을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랑 비슷해요. 뭐 유제품, 육가공품, 곡류, 과일, 야채, 씨앗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 멕시코가 안 되는 게 새우가 안 돼요. 새우에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안 돼요. 그래서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음식도 안 되고 새우에 관련된 거는 뺏길 수도 있으니까 새우 제품은 다 빼시고요. 그리고 음식 포장지에 보면 이제 라면이나 조미료, 코인 육수도 표지에 새우나 고기가 없는 그런 걸 가져가시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의 그 간식 같은 거 이것도 반입이 안 된다 들었어요. 그거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새 제품도 그게 규제 대상이 되니까 포장 같은 거 뜯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외에는 포장만 꼼꼼하게 해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맥스봉이나 스팸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 돼. 믹스커피 있잖아요. 거기에 프리미 유제품 때문에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괜찮아요. 뭐든지 뭐 건나물, 집된장 아니면 어머니가 싸주시는 포장을 꼼꼼하게 하시고 세관원이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한국산 고춧가루를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한인마트를 가보니까 이제 중국산이나 멕시코산 고춧가루밖에 없어서 많이 가져왔던 게 차 종류였어요. 콤부차 같은 것도 물론 여기도 있지만 콤부차가 한국 거가 맛있잖아요. 뭐 설탕도 없고 여기가 겨울이 되면 집도 춥고 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가 쉽게 와요. 특히 기침 감기 같은 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강차, 도라지차 그런 거 유자차, 보리차도 여기도 물론 팔긴 하지만 가져오시면 좋아요. 와서 초기에 적응할 동안 필요한 그 상비약도 가져오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오시니까 해열제 같은 거, 기침 감기약, 버물리는 진짜 별이 5개예요. 이렇게 모기 용품, 모기 기피제, 모기 스티커 그런 것도 가져오시면 좋고 그리고 파스도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먹는 약이 있을 거예요. 처방약이나 그리고 한약 같은 거는 이렇게 처방전은 가져오시면 돼요. 보통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치 정도까지 가져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국에만 있고 여기에 없는 그런 약들이나 필요한 제품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는 거를 추천해요. 여기서 정말 필요할 때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좀 넉넉히 챙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실 텐데 멕시코에는 없어요. 숙취 해소제가. 한인마트에는 이제 팔긴 하지만 비싸고 출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물 뭘 사갈까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또 회식도 하실 거잖아요. 숙취 해소제를 딱 내밀면 그 진짜 센스 있거든요. 추천하냐면 뭐 고무장갑, 여기 위생봉투는 정말 제가 손만 갖다 대도 찢어진다고 할 정도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위생봉투는 이제 굳이 핸드캐리가 아니더라도 해외 이사로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지퍼백은 있지만 위생봉투나 그리고 비닐 장갑은 한국 제품이 훨씬 좋으니까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고 여기서 다 구해서 쓰고 있어요.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차츰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아이허브여도 비싸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거나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국 가실 때 월마트나 미국 코스트코 가서 구해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유산균을 먹는데 여기는 여성 유산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여성 유산균을 넉넉하게 좀 가져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있고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는 좀 한국에서 넉넉하게 가져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기초 제품 같은 게 필요할 텐데 한국에서 오실 때 기초 화장품, 뭐 스킨 로션, 수분크림 이런 거는 넉넉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선크림 같은 것도 당연하고 이 색조가 여기가 좀 비싸요. 여기 세포라 같은 데 가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화장품, 마스크 그리고 선크림은 정말 많이 가져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비싸다 보니까 올리브영이나 또 예쁜 거 많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 세관은 한국인의 캐리어는 거의 열어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꼼꼼하게 포장해서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출장자분들 오실 때 회사 용품 같은 걸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세관에서 거의 높은 확률로 잡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뺏기지는 않는데 아마 벌금을 문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몬테레이로 올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미국을 거쳐서 오고 하나는 멕시코 시티를 거쳐서 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모든 짐은 몬테레이 공항에서 세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를 거쳐 몬테레이로 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로 멕시코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고 이코노미 기준 위탁 수화물 2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짐이 25kg까지 허용이 되는데 도합 50kg가 아니라 각각 25kg를 담으셔야 돼요. 인천에서 붙일 때 이 짐은 바로 몬테레이까지 간다라고 안내는 받지만 아이로 멕시코를 타고 거의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기내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와요. 몬테레이로 환승하는 환승객들은 그냥 바로 국내선으로 환승하지 마시고 이제 멕시코 시티 승객들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까지 자기 짐이 나오는지 확인을 다 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후에 이제 환승을 하러 가라고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인천에서 멕시코 시티를 거쳐 몬테레이로 가는 이제 승객의 짐은 멕시코 시티에서 세관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짐에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여지없이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게 돼요. 이제 환승객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내 짐이 나오면 세관한테 열어보고 바로 옆에서 짐을 붙이고 국내선으로 환승을 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환승을 하러 가버리면 내 짐이 나와도 세관원이 임의로 열어보게 돼요. 그럴 경우는 내 캐리어도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내 물건이 분실될 수도 있고 나는 먼저 도착했는데 내 짐이 늦게 도착해버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환승하시는 분들도 내 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짐이 많이 나와요. 요즘 세관 검사가 더 강화가 돼서 한국 노선도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 시티 오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봤어요. 그 짐을 꼭 끝까지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핸드캐리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세관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한국인의 짐을
다 열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만 갔다 와도 몬테레이 공항에 도착하면 그냥 세관원이 그냥 오라고 손짓을 해요. 이게 잘 설명하고 그러면 무난하게 통과가 돼요. 내 짐을 열어보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온 이상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또 멕시코 세관은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새우 제품 절대 안 되고 새 제품 안 됩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